안녕하세요. 중고차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는 차부장TV의 차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중고 전기차에 관한 또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또 우려사항도 있는 상태인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요목조목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고 전기차를 사도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지금이 좀 구매하시기에 좀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부품 수급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여러 이제 상황 때문에 중고 전기차 가격이 많이 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인프라 이런 부분도 조금씩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시기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 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시나요, 전기차? 사실 저도 전기차를 타고 싶어요. 타고 싶은데 전기차를 사시기 망설이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충전 인프라거든요. 저희 아파트는 아직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전기차를 사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고려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경제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류비 그리고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부품수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50%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뭐 오일도 없고, 그래서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수리할 포인트도 적고 연료비에서 상당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이제 모델 3 타는 제 지인과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1년 동안 거의 한 4만 킬로를 달렸어요. 근데 연료비가 120만 원 나왔습니다. 내연기관으로 환산했을 때 약 7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600만 원 정도의 이제 연료비를 아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은 특히 이제 유용하겠죠. 뭐 고속도로도 반값 할인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라면은 적극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전기차 매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전기차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총 4대의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이제 기아 소울 EV라는 차가 되겠고요. 2017년 등록된 2018년식 차량입니다. 75,000km 탄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이런 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 차량은 180km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전비는 5.2km, 출력은 81.4km, 배터리 용량은 30km 이렇게 되는 차량인데, 보통 30km대 배터리 용량이면 한 200km 정도 차가 갈 수 있고요. 10kW 정도의 배터리 용량마다 100km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의 출고가는 3,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1,0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요. 다음 차량은 기아 니로 플러스라는 차가 되겠고요. 22년 등록의 23년식 차량이고 74,000km 탄 차량입니다. 출고가는 5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392km, 400km가 조금 안 되는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전비는 약 5.3km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전기차 전비가 5km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잘 나오면 6km, 못 나오면 5km 미만 이런 식으로. 최대 출력은 150kW, 용량은 64kW 이렇게 되겠습니다. 니로가 그냥 일반 니로가 있고 니로 플러스가 있는데, 니로 플러스는 차이가 뭐냐면 트렁크 쪽 모양이 약간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짐, 트렁크 같은 걸 실을 수가 있어서 실제 도로에서는 이제 택시 차량들이 이 니로 플러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는 테슬라, 너무나 유명한 차이죠. 모델 3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4륜구동의 롱레인지 차량이고요. 그래서 출고가는 약 6,400만 원, 차량 가격은 6천만 원인데 여기에 EAP라는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Enhanced Autopilot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예전에 그 영화 보셨나요? 키트 빨리 와, 왼손인가? 키트 빨리 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차량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주행 가능 거리는 528km가 되겠고요. 전비는 5.6km, 조금 높은 편이네요. 출력은 258kW, 그래서 상당한 고출력 차량임을 알 수가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75kW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들이 조금 멋있는 핸들로 바뀌어 있어요. 요크 핸들이라고 해가지고요. 비행기 조종석에 핸들이 있거든요. 그 조종관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현대의 자존심, 현대의 아이오닉 6가 되겠습니다. 현대는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그 플랫폼으로 개발된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도로에서 이제 뒷모습을 봤었거든요. 그 뒷모습이 마치 포르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포르쉐 신형 전기차인가 싶었는데 앞을 보는 순간 현대구나. 그만큼
D 디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호평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앞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은 그런 차량입니다. 출고가는 6,900만 원이 되겠고요. 23년 등록의 23년식 차량입니다. 3만 킬로 탄 차량이고요. 지금 판매가는 4천 초반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484km예요. 500km가 조금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차가 대형차로 분류가 되거든요.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테슬라 차량이나 다른 전기차보다 약 200km 이상 좀 무게가 나가서 차 중량이 2톤이 넘는 그런 차입니다. 주행거리에 단점이 조금 있고요. 전비는 5.5km 나타내고 있고요. 최대 출력은 239kW,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가장 큰 77.4k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결국 주행거리가 배터리 용량과 연관이 있을 텐데 너무 커버리면 또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액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70km대 중반 이 정도 용량이 주행거리 좋은 전기차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차량도 500km 정도 기준을 두고 디자인된 차량이기 때문에 약 그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고 전기차를 살 때 이 부분을 사기 전에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멀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는 이제 뒷자리에만 사람을 태우면 그분들이 이제 멀미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를 바꾸는 걸 진지하게 고려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전 인프라 부분에서는 일단 집밥이 있으시면은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 집밥은 이제 나만 쓸 수 있는 내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이제 충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전혀 걱정이 없고요. 그 충전 인프라만 문제가 없으면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장거리를 갈 때 장거리를 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이게 왕복 가능한 거리까지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길 막히면 또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시면 좋고요. 전기차 오너분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그 충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한숨 주무시고 오신다든지 이번 고속도로에서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졸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 휴게소로 간다든지 그런 식의 사연들이 하나씩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무상 보증이 끝난 차는 혹시 그냥 사면 안 될까요? 저는 무상 보증이 끝난 차를 좋아합니다. 보증 끝난 차는 좀 싸거든요. 그래서 좀 싸게 사서 저희는 이제 여러 협력업체가 있으니까 수리 부분도 조금 부담이 덜하긴 한데 그 일반 고객분들께서는 보증이 끝난 차량, 특히나 배터리가 조금 고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없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결과를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배터리를 뭐 보통 제조사가 10년, 16만 킬로까지 보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테슬라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8년 이상 탄 테슬라 차량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급속 충전을 많이 한 차량들, 완속 충전을 많이 한 차량들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배터리 효율이 좋다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무상 보증이 끝나더라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수도 적고 관리 포인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만 잘 관리하고 모터와 감속기만 잘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배터리 리콜 받았던 차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차들도 괜찮을까요? 뭐 현대 코나 EV라든가 쉐보레 볼트 이런 차량들은 다 리콜을 받았던 차들이거든요. 바꿨다고 한다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전기차가 약간 기계적인 부분보다는 좀 정기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정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또 제가 그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허용 오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톨러런스라고 하는 부분들 안 좋은 게 겹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전기 계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새 걸로 바꾸게 되면은 이 오차가 바뀌게 돼요. 이제 고장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제품을 교체했다, 리콜했다 하는 거는 조금은 안심하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중고차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혹시 전기 중고차에 대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분명히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저희 차부장과 잘 논의하셔서 적합한 차량 또 차리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중고차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는 차부장TV의 차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